2026년 5월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의 취약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지도 플랫폼 고덕지도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보안 시설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내부 시설, 국방부 본부, 청와대 건물 배치도, 최전방 군 기지까지 중국에서 하루에 1억 명씩 이용하는 지도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 선공작부, 영어로는 UFWD, 이 조직의 공식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의 통일전선 정책을 집행하고 해외 화교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외국의 정치사회 조직에 침투한다. 근거자료의 출처는 댓글에 게시하겠습니다. 호주 ASIO 보고서와 영국 MI5의 공개 경고문이 이미 UFWD의 실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제한중국 동포연합회, 조선족 사회단체, 한중, 친선협회 등의 조직과 UFWD의 연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UFWD는 한국을 장기 침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사드 배치,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협상마다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지속해왔습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UFWD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민간 외교라고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보안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중방첩 역량이 현 정부 들어 약화되고 있다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은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됩니다. 현재 한국 내 중국 국적자는 약 100만 명, 전체 외국인의 40%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이민 통계만은 아닙니다. 한국 내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화교 사회를 통제 채널로 활용합니다.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 여론을 동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타국 영토 안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경찰 활동을 벌이는 해외경찰서 문제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과 북미의 약 50개국에서 이 실태가 적발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정 중국계 커뮤니티 조직이 친중 집회 동원과 반환 시위 지원에 활용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현 정부는 중국인 참정권 논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수는 이미 수만 명에 달합니다. 공자학원,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설립협약서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상원보고서는 공자학원 협약서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학생학자연합회, CSSA, 이 조직은 CCP 공간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반체제 발언을 한 중국 유학생이나 교수를 감시하고 보고한 사례가 미국, 호주, 영국에서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스웨덴은 2020년, 캐나다는 2023년에 공자학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23개 대학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부는 공자학원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질의에 교육 자율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이제 화면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여론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운영되는 친중 유튜브 채널, 틱톡 계정, 네이버 카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GTN과 신화통신은 한국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역사 왜곡 콘텐츠입니다. 동북공정 서사가 알고리즘을 타고 2030 세대에게 무차별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역이용도 확인됩니다. 한미동맹, 반중 시위 관련 영상에 친중 댓글을 집중 게시하고 반대 영상에 대한 신고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입니다. 사드 관련 가짜뉴스의 국내 확산 경로도 이미 추적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친중, 외국계 채널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위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러한 채널에 대한 규제논의 자체를 차단해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위협을 직시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2020년 외국인 영향력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FARA, 즉 외국 대리인 등록법으로 CCP 연계 조직을 규제합니다. 영국은 2023년 국가안보법에 외국 개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관계 격상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나 안보의 빈틈을 메우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캐리티지 센터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십시오.